선생님들과 할 얘기는 뭐냐면 이 폐기물에 대한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노력인데요. 우선은 제가 지금 순환경제라고 했는데 이 순환경제라는 개념을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순환경제라는 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원자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이 채굴을 하려고 하면 그곳에서 이 채굴을 할 때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를 못 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굴을 해서 하다 보니 원자재가 그리고 지구가 계속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한번 캔 거 우리가 정말 못 쓸 때까지 한번 써보자. 이런 의미가 바로 순환경제예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을 해서 다시 또 원자재로 가공을 해서 다시 다른 물건을 만들어서 돌고 하는 게 순환경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새우깡,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것 같으세요? 1974년이요? 아니에요. 68년. 60년까지 안 가요. 이 새우깡은 70년도에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저 이거 가격은 잘 모르지만 1972년생이래요. 새우깡이. 근데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빵빠레는 언제 나왔을까요? 아이스크림 빵빠레.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이 빵빠레 전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구경한 거는 새우깡밖에 구경을 못했어요. 빵빠레가 언제 나왔냐면요, 1983년생이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초코파이는 몇 년생일까요? 오리온이에요. 롯데 아니고 오리온 초코파이. 언제 나왔을까요? 50년대? 아니에요. 새우깡보다 젊어요, 이 친구는. 얘는 2살 어립니다. 1974년생이래요. 네. 그럼 얘는 벌써 50년 넘었어요, 얘도. 근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연양갱이래요. 1945년 해방할 적에 나왔어요. 제가 어디 이렇게 어르신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어봐라, 연양갱이 저기 신림인가 신도림인가 어디 공장에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고 이렇게 놔둔 이 과자랑 우리 아이들한테 준 남양분유, 철캔 이런 애들이 자연 상태로 분해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걸린대요. 지금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는 500년이 걸리고 금속 캔은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500년 이상 걸린대요. 자연 분해로. 근데 이것도 실험실에서 한 연구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자연에 있을 때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유리병 보이죠? 델몬트 오렌지 주스 다 먹고 난 뒤에 보리차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마셨던 이 유리병이요.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100만 년 이상 걸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얘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얘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바로 여기 있어요. 선생님들 난지도 아세요? 난지도 기억하시죠? 예전에 이 매립지가 생기기 전에는 매립장이 난지도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가 난을 키운다고 해서 난이 많아서 난지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쓰레기를 매립을 하다 보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침침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쓰레기가 쌓이다 이때는 그냥 매립만 했어요. 그 일반 쓰레기나 뭐 쓰레기를 가져가서 무조건 땅에다 다 묻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1974년생 초코파이 또 들어가 있고 그런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난지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난지도를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놨죠. 월드컵 공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난지도로 못 간 쓰레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문제예요. 내년부터 2026년도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은 직매립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유니온타워에 있는 송악장 있잖아요. 여기서 송악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바닥재 같은 것만 매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하남 유니온타워를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견학을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좁다 보니까 매립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집 근처에 매립지 들어오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 쪽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못 받는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첫 주제인, 뭐였죠? 그쵸. 순환 경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의성 쓰레기산이라고 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여기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개가 사람이고, 여기가 다 쓰레기예요. 폐기물이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많이 쌓여 있다 보니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죠. 지금 현재는 이건 다 치웠어요. 다 치웠는데 문제는 의성 쓰레기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쓰레기산이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냐? 이거는 외국의 사진인데요. 외국의 이제 강인데 이 쓰레기가 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에서 갖다 버린 쓰레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배를 타고 뭘 하고 있냐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난지도 사진 보여드렸죠.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난지도에서 깡통도 줍고 뭐 돈이 될 만한 거 이렇게 주워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 맨 끝에 계신 분을 사갖고 있죠.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돈이 되는 걸 이렇게 주워서 배에 실어서 이거 팔려고 이렇게 쓰레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참 본인들이 버린 것도 아닌데 이러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렇게 겪었던 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끼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성인 대상의 강의를 갈 적에 이 사진을 꼭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성 쓰레기산에서 아까 처음에 보여준 그 사진에서 나온 영상에 이제 이 분들이 인터뷰하는 영상 부분에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이 꼭 저희 엄마 같아가지고 제가 저희 엄마 같아가지고 이걸 항상 또 특히나 요 멘트가 있는 부분을 제가 우리는 곧 죽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 쓰레기가 자꾸 쌓여 있으니까 주변이 자꾸 오염되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거든요. 예쁘고 좋은 거는 다 새로 태어나고 어린 애들이 먹어야 된다. 나는 괜찮다. 못생긴 거 내가 먹어도 되니까 이쁜 거는 너네가 먹어라. 이러면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찡해지면서 이 사진을 꼭 써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에요. 어떻게 만나면 한번 만날 일 있으면 제가 어떻게 대접이라도 한번 해야 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쓰지 말고 그 좋은 자원들 우리만 쓰지 말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좀 돌려줄 수 있게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후손들 것까지 다 쓰고 있대요.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서 쓰고 있대요. 왜 그만 가져오고 우리 후손들 자기들 쓸 수 있는 것만큼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플라스틱 이야기는 한번 이제 조금만 할게요. 선생님들 저를 보시면 제 얼굴에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플라스틱이 몇 가지 있을까요? 어때요? 다 플라스틱 같으세요? 또 시계도 찼어요. 자, 제가 이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석유계예요. 그리고 신발도 석유계,
시계, 끈도 이것도 석유계. 다 플라스틱이에요.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하다못해 양치질하는 칫솔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많아요. 그러면 이 설거지할 때 수세미도 플라스틱, 석유계로 만들었고 거의 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볍고 질기고 좋아요. 옛날에 스타킹 선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질기고 오래 쓴다고. 그렇듯이 플라스틱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합성수지를 생산하는데 세계 4위래요. 그리고 1인당 소비량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합성수지 생산량은 2023년 기준으로 세계 4위. 지금 보시면 중국, 미국, 사우디,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한국이 지금 4위 합성수지 생산량은, 그리고 이제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우리나라 1등. 그리고 이건 2023년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을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는 2위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SBS 뉴스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정말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 얘가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쓰레기 산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렇게 저희가 합성수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런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1번이 페트, 2번이 뭐 HDP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저도 솔직히 이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는 전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 글자가 하나 없어졌네요.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내 몸에 그나마 이제 플라스틱이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사용을 하면 괜찮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뭐가 좋고 어떤 건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되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 사실은 여기 있는 PS 제품을 용기를 제가 전자레인지 돌린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가 해야 되나, 뭐 잘 모를 때, 이런 거 잘 모를 때 PS 제품을 제가 전자레인지 한번 돌린 적이 있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뭔가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리고 저기 알루미늄 호일로 된 것도 전자레인지 한번 넣었다가 스파크 일어나고 정말 깜짝 놀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요걸 제가 이제 그 자원순환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페트가 우리가 제일 많이 아시죠? 페트는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많은데 나쁜 점이 세균 번식에 약해요. 그래서 재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고 좋은데 이제 이거 보통 어르신들 보면 물병을 이제 생수 드시고 난 뒤에 거기다가 뭐 매실 액기스 넣어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이러시잖아요. 이제 세균이 번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페트병은 되도록이면 조금 자제를 해달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HDP라고 2번 같은 경우에는 PE로 솔직히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기 전자레인지에도 가능하고 우리 종이팩 우유 말고 그냥 플라스틱 돼 있는 거 보면 몸체에 보면 HDPE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HDPE는. 그리고 이제 PVC는 잘 알고 계시듯이 뭐 PVC 수도관 뭐 이런 것도 있고 제일 흔하게 쓴 게 비닐랩이에요. 그 짜장면집 이런 데에서 비닐랩 이런 거 사용한 게 이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LDP는 제일 흔한 게 비닐봉투. 그리고 이제 PP는 이제 식품 용기 같은 게 PP로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PS는 이제 그 컵라면 용기. 이 PS에다가 뻥튀기를 하면 컵라면 용기가 돼요. 스티로폼이 돼요. 그래서 이 스티로폼을 이제 유니온타워에 흰색 스티로폼만 들어오면 그걸 이제 어차피 뻥튀기가 된 거니까 이걸 살짝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감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흰색만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요게 이제 저희 견학 오셨을 때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 PS 스티로폼을 이렇게 다시 이제 열로
이렇게 녹이면 요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뭘 하냐? 요걸 가지고 이제 그 화장실의 상부장 이런 건축 자재 같은 것도 하고 몰딩 자재로도 쓰이고 해서 얘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제품들이 이제 아더라고 해가지고 1번에서 이제 6번까지 해당하지 않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런 종류는 이제 아더라고 표시되고, 네.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는데, 이 아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아, 이건 재활용이 안 되나 보다.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재활용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재활용이 어렵다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아더라고 표시가 돼 있어도 얘는 플라스틱으로 버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가지고 오면 요런 식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제가 PP 이런 단일 품목들 저기 유니온타워에 오시면 기계로 이렇게 광학으로 얘는 PP 얘는 P 얘는 PS 이렇게 광학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P는 P대로 들어가고 PS는 PS대로 들어가고 PP는 PP대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 단일 재질로 모아서 이렇게 펠렛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요걸 만들어요. 근데 이걸 이제 유니온타워에서 만들지는 않고 단일 재질로 만든 플라스틱을 이제 이 가공하는 데로 보내면 여기서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또 다른 이제 얘가 요 펠렛이 또 다른 플라스틱 원재료가 돼서 다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열적 재활용이 요런 거예요. 여기 이제 비닐을 다시 열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시예요. 이게 이제 SRF라고 하는데 요렇게 변화를 해서 이제 열로서 때우는 거예요, 얘를.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데서 시멘트 만들 적에 얘를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을 석유화학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요런 걸로 사용을 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생원료로 이제 또 다른 물리적 재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요런 펠렛이나 플레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성형 제품을 만들기도 하는 걸 이제 물리적 재활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열분해 유를 만들어요. 어차피 얘가 기름의 플라스틱이고 어차피 기름에서 가져온 거니까 다시 기름으로 돌려보내자 해서 이게 이제 다시 기름으로 이걸 가지고 다시 기름을 빼는 거예요. 플라스틱 제품을 가지고. 요즘에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서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요.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열분의 유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좋은 플라스틱이 뭐가 문제냐?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고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편하거든요. 정말 커피숍에 가서 그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킬 때도 보면 그냥 거기에 하나 정말 간편하게 이 무겁게 뭐하러 이렇게 들고 다녀요. 가볍게 먹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이게 쓰레기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쓰레기로 인해서 생태계에 영향도 미치고, 그래서 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면 되는데, 어떻게?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왜 분리배출을 해야 할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원 소비가 이게 계속 만들려고 하면 한번 쓰고 버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 그러면 나 필요하니까 또 자원 또 뽑아서 뭐 하면 되지. 무궁무진한 자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자원을 또 수입해 와야 돼요. 98%인가? 그 정도로 수입을 해 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원을 계속 가지고 와야 되다 보니 이 자원이 계속 있지는 않으니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자원 채굴을 하려면 생태 환경까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원 고갈로 인해서 자원 안보를 위협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히토류 문제 아시죠?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세계에다가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원을 가지고 자원 안보를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태 환경 위기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서
분리 배출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고 간단하게 하남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만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이거 매년마다 이제 환경부에서 이런 조사를 해요. 각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버리고 쓰레기를 얼마를 재활용을 했고 뭐 건설 폐기물을 얼마를 버렸고 이런 거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2023년도까지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자료는 내년 2월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좀 줄었어요. 그리고 1인당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줄었고요. 1인당 배출량이 조금씩 줄었고, 그러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남시도 2023년도에 21%, 2022년도에 비해서 21%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다른 그래프로 보시면 가장 많이 줄어든 게 건설 폐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재 폐기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5% 정도 줄었고, 근데 대신에 이제 혼합 배출로 되는 양이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해서 분리 배출해서 조금 더 많이 배출한 거죠. 오히려 좋은 거죠. 혼합 배출보다 분리 배출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남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면요. 유년타워를 다 알고 계시죠? 유년타워 지하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요. 소각로 같은 일반 쓰레기를 소각할 때 이 소각로가 하루에 48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은 50톤. 그리고 음식물은 80톤. 그러고도 이제 더 이상 쓰레기가 갈 곳이 없다. 그러면 이제 동북권 광역 자원 해수 시설이라고 해서 이천에 있어요. 여기에 하루에 56톤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남는다. 그래도 버릴 데가 없어, 우리가 쓰레기가 넘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수도권 매립지를 가야죠. 수도권 매립지를 가는데 지금 이게 다 돈입니다. 이 처리를 하는 게 다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우리 돈입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입니다. 세금으로 이거 다 충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폐기물을 조금 생활재 폐기물 중에서 이 일반 쓰레기로 가는 거 이제 조금 분리 배출을 잘 하시면 이 양도 줄고 그럼 우리가 내는 세금도 조금 아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남시에서 순환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잠깐만 볼게요. 요거는 이제 녹색 감축 대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RFID 기반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나 이쪽 지역에 아파트에 이런 게 설치돼 있어요. 내가 낸 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내겠다. 값을 내겠다. 그래서 1kg에 40원 정도 합니다. 40원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 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다른데 이 RFID 기기가 없는 곳에는 차량 RFID라고 해서 그냥 통으로 버려서 이 통에서 뭐 얼마씩 n분의 1 해서 계산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음식물 쓰레기통 이렇게 해서 칩 꽂아서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량기를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좀 줄여보자 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장례식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 해수기, 순환자원 무인 해수기라고 해서 이제 요게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사 2동에 있습니다. 미사 2동이랑 덕풍 3동에 오이스트 블러, 잠깐만요. 이름이 얘랑 조금 다른데 얘는 슈퍼빅이라 그러고 얘는 다름이 이렇게 오늘 분리수거 오늘인가? 이렇게 해서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그 업체도 다르고. 근데 이제 요 미사 2동이랑 덕풍 3동 거는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요 슈퍼빈 같은 경우에는 미사 1동, 덕풍 2동, 덕풍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한 대씩 설치되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기계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폐의약품 수거함이라고 해서 우리 폐의약품을 그냥 뭐 하수구에 그냥 물약 같은 거 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수 처리를 할 적에 이게 공정상 이게 하수 처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남아서 하천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이렇게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달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건전지나 종이팩, 여기 있는 페트병, 이렇게는 여기다가 이런 마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2026년부터, 생수병 만들 적에 10% 재생 원료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페트병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고품질의, 지금 이 페트병이 수거가 잘 되고는 있는데, 고품질의 페트가 많이 수거가 되고 있지 않아요. 조금 질이 떨어지는 페트가 수거가 된다는 거는, 이게 좀 아무래도 좀 깨끗하게 헹궈서 이렇게 버려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돈수담 사업도 있고, 이 쓰돈수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행할 적에는 좀 많은 동에서 했어요. 근데 올해는 신장 1동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자원순환 교육인데요. 이제 저희가 보통은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이 초등 3학년은 유년타워 견학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버스 타고 한번 오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가 처리되는 걸 보다 보니 애들이 조금 충격을 먹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잘 분리 배출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음식도 먹을 만큼만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아이들한테 가서 이제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수업을 하면서 이제 자원순환과 관련돼서 이제 분리 배출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왜 해야 되는지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대상은 이제 가서 그 관리실, 그 도서관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자원봉사센터나 경기 아이급, 강주 하남구, 여기 아이급 생협에서도 이런 수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여기 추운 데서 하시다 보니 이게 요즘엔 조금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종이팩도 정말 많이 수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활용품 중에서 제일 수거가 안 되는 게 종이팩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팩 수거를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을 2배로 하는 게 이 책자예요. 분리배출 안내서라고 해서 요 책자인데요. 이제 이거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남시 홈페이지에 이거는 실려 있고요.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걸 올해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근데 이제 이걸 만들면서 저보고 이제 이거 안에 내용을 확인을 해봐라, 이거 안에 내용 어떻게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만드는데 참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가져왔으니까 혹시 분리배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좀 보고 어떻게 버려야 될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남시뿐만 아니라 이제 요 옆에 보시면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생활 폐기물 누리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제까지는 분리배출적 케알이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면서 갑자기 오늘 기사에 떴어요. 이름을 뭐 지어주세요 하면서. 근데 여기서 궁금한 내용들 여기다 찍어서 보셔야 되고요.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이걸 어떻게 분리배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종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자세히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남시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버릴 수 있게끔 여기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요. 생산에서부터 폐기 단계까지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채굴하는데도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생산하는데도 근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에서 쭉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혹시 뭐가 연관되어 보이세요? 여기 뒤에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누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 노동자, 맞아요. 사람의 손이 필요해요. 여기 자원 채굴에도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요. 생산하는데도 누군가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하다못해 이 폐기할 적에 쓰레기를 발생해서 폐기할 적에도 누가 가져가나요? 사람이 가져갑니다. 사람이 가져가서 지하에서 이거 쓰레기 종류별로 구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쉽게 사고, 쉽게 버린 거지만 그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릴 때도, 아니면 이걸 한번 살 적에도,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걸 다 사용을 하고 나서 버릴 적에도, 이거 내가 제대로 잘 버렸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